지금 이 순간 파스를 붙이고도 달라지지 않는 통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이라면 그 방법 오늘로 끝내십시오. 무릎이 계단 앞에서 멈칫하고 허리가 아침마다 돌처럼 굽고 어깨와 목이 기어이 하루의 끝을 무너뜨린다면 이 영상의 첫 1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지나친 단 하나의 자리, 단 하나의 방향, 단 하나의 타이밍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통증의 스위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차 노인의학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서 환자에게만 조용히 건너던 파스의 진짜 쓰임을 정확한 해부학과 임상 경험에 기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점에서 일부러 긴장과 멈춤을 걸어두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이 바로 통증이 바뀌는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파스는 어디에나 크게 붙인다고 잘 듣지 않습니다. 통증은 넓은 면으로 퍼져 보이지만 시작은 언제나 한 점에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대개 뼈가 아니라 뼈를 지지하고 움직이는 근육, 근막의 관문에 숨어 있습니다. 파스는 피부를 통과해 가까운 표제 조직을 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병소를 원격 조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과 연결된 정확한 점을 찾아 짧고 똑똑하게 붙이는 것이 크고 두껍게 덮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입니다.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미 절반은 이기신 겁니다. 첫 번째, 멈춤입니다. 발바닥 파스만 붙이면 만병이 낫는다는 말 익숙하시죠? 발바닥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릎, 허리처럼 특정 부위의 염증성 통증을 발바닥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과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은 전신 컨디션, 특히 오후의 무거움과 다리의 붓기를 다스리는 데 보조적 힌트를 줄 수 있지만 무릎, 허리 통증의 주치의는 아닙니다. 이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쉽게 새어 나갑니다. 오늘은 발바닥, 전신 컨디션, 국소 통증, 가까운 표적이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도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세 사람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많을수록 감정을 흔들지만 여러분이 따라할 지도는 오히려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68세 김선화 어르신입니다. 2해 동안 김선화 어르신이 가장 많이 쓴 말은 오늘은 좀 나아지려나 였다고 합니다. 무릎이 계단 앞에서 버티고 장을 보면 돌아오는 길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원한 느낌이 돌아오고 발바닥에 묵어있던 피로가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무릎 앞쪽 뼈를 짚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정문입니다. 정문은 닫혀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이 오목하게 꺼지는 자리, 바로 오금슬와입니다. 이곳은 굵은 혈관과 신경이 무릎으로 드나드는 통로, 무릎 관절을 향한 뒷문입니다. 저는 양쪽 오금의 정가운데 손가락 끝으로 가장 예민하게 아픈 점을 찾아 소형 파스를 붙였습니다. 왜 양쪽인가요? 김선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통증은 한쪽에서 시작돼도 뇌는 좌우를 비교하며 위협을 학습합니다. 한쪽만 달라지면 뇌가 혼란스러워요. 대칭으로 동시에 알려줘야 합니다. 사흘 뒤 김선화 어르신은 진료실 문턱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계단 2칸을 한 번에 올라갔어요. 스스로 놀랐어요. 그녀는 그날따라 진료실 의자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앉았습니다. 오금 한 점, 그것이 그녀의 계단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7세 최민호 어르신입니다. 최민호 어르신의 허리는 아침마다 나이를 더했습니다. 밤에 눕는 순간엔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아침이 오면 뻣뻣함이 형벌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척추 가운데 뼈 위로 길게 파스를 붙여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니 가운데에 붙였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반드시 세운 뒤 먼저 척추 중앙의 가시돌기를 촉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손가락 2개 폭만큼 좌우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세로로 빚은 듯 솟은 기둥, 척추 길이끈이 손끝에 걸려들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걷고 앉고 들고 내려놓는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깨어나는 근육. 나이가 들수록 오래 앉을수록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일수록 굳어버리는 바로 그 기둥입니다. 저는 양쪽 기립근 라인을 따라 세로로 소형 파스를 붙였습니다. 오늘 밤에 붙이고 주무세요. 잠이 들면 근육은 풀리고 국소 약물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첫마디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허리에 아침이 왔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느리지만 분명한 속도로 허리를 펴고 진료실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1세 이정희 어르신입니다. 어깨가 쓸려나간 듯 아프고 목이 고집스러울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어깨를 넓게 덮고 목에는 띠를 두르듯 파스를 붙였습니다. 얼얼한 시원함은 돌아왔지만 통증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힘을 쭉 뺀 채 팔을 내려놓게 하고 어깨에서 가장 높은 봉구리를 찾게 했습니다. 거기서 손가락 1개 폭만큼 뒤로 옮깁니다. 꾹 눌렀을 때 거기 하고 나오는 바로 그 점, 승모근의 반가쇠점입니다. 통증은 면으로 퍼져 보이지만 불씨는 언제나 한 점입니다. 넓게 덮을수록 불씨는 더 잘 숨습니다. 저는 그 한 점을 중심으로 작은 파스를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목, 뒤통수 아래에서 만져지는 목뼈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옆 손가락 1개 폭, 거기가 목을 세우는 기둥 근육입니다. 너무 앞으로 오지 않게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안목을 반드시 피하면서 양쪽 대칭으로 정확히. 사흘 뒤 이정희 어르신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였더라? 목이 내 목 같지 않았던 게. 여기서 두 번째 멈춤을 겁니다. 그렇다면 발바닥은 언제 쓰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국소 통증, 무릎, 허리, 어깨, 목에는 아픈 구조와 연결된 가까운 표적을 대칭으로 겨냥합니다. 반면 전신 컨디션, 오후가 되면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고 하루가 지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때 에는 잠자기 전 발바닥의 가운데 오목한 자리, 전통적으로 용천이라 불리는 지점이 작은 패치를 양쪽 붙여 보십시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은 펌프처럼 수축 이완의 말초, 정맥 환류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펌프 기능이 둔해지기 쉽기 때문에 일부 어르신에게는 이 간단한 루틴이 다리가 가벼운 밤을 회복시키는 데 보탬이 됩니다. 단, 과장된 디톡스나 만병통치의 언어는 잊으십시오. 우리는 검증된 생리와 해부학 그리고 임상에서 확인되는 체감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제 지도와 사용법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먼저 앞쪽 뼈를 떠올리는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무릎을 90도 정도로만 가볍게 구부려 뒤쪽 오금 중앙, 가장 오목하고 가장 예민한 점을 찾습니다. 양쪽 대칭으로 소형 파스를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붙입니다. 샤워 직후라면 30분은 기다렸다가 피부가 가라앉은 뒤 붙입니다. 붙이기 전 2, 3분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미세순환을 올려주세요. 뜨거운 찜질을 바로 위에 더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자극은 되려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리는 반드시 선 자세에서 위치를 잡습니다. 척추 중앙의 가시돌기를 먼저 찾고 거기서 좌우 손가락 2개 폭, 손끝으로 밀었을 때 기둥처럼 만져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따라 세로로 붙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 살층이 두껍다면 손가락 3개 폭까지 옆으로 나가야 표적이 정확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라인은 양쪽 대칭이어야 합니다. 밤에 붙이고 잔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로 아침 허리는 다른 표정을 짓습니다. 어깨와 목은 넓게 덮지 말고 한 점을 겨냥하라가 핵심입니다. 어깨에서 가장 높은 봉구리에서 손가락 1개 폭 뒤로 눌렀을 때 찌릿하고 명확한 신호가 오는 그곳입니다. 작은 파스로 충분합니다. 목은 뒤에서 중앙선 좌우 1개 폭, 너무 앞쪽은 금지. 고개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붙여야 표적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양쪽을 같이, 시간대의 전략도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특정 부위가 콕콕 쑤신다면 그때는 국소 표적을, 오후로 갈수록 전신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붓는다면 잠자기 전 발바닥 가운데를, 밤엔 국소 통증의 표적에 붙이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교감신경의 긴장이 내려가고 근육이 풀리며 약물이 표적 조직으로 세우며들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3번째 멈춤, 과학은 뭐라고 말하나요? 를 짚고 갑시다. 국소용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NSAID, 파스,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살리실레이트 등은 무릎 골관절염과 염좌 긴장 같은 근골격 통증에서 위약보다 유의미한 통증 감소를 보인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경구제에 비해 전신 부작용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통증이 있는 국소 조직에서는 충분한 농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국소에 강합니다. 그래서 아픈 구조와 연결된 가까운 표적을 정확히 고르는 일이 약 자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반면 발바닥을 통해 독소를 빨아들여 전신을 해독한다 는 식의 주장은 반복해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방침은 명료합니다. 검증된 것에 기대고 과장의 언어는 버린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체감의 데이터를 꾸준히 기록해 루틴을 다듬는다. 다시 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김선화 어르신은 오금 한 점을 배운 뒤 손주와 계단 오르기 내기에서 처음으로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호 어르신은 양측 기립근 라인을 알게 된 다음 날 허리에 아침이 왔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체감을 정의했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승모근의 한 점과 목의 기둥 근육을 정확히 겨냥한 뒤 고개가 내 고개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문장은 짧지만 세 사람의 길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여러분 일상으로 가져가세요. 오늘 저녁 샤워를 마치고 30분쯤 지나 피부가 충분히 마른 뒤 오금 기립근, 승모근, 목 기둥 근육 중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적을 하나 고릅니다. 손끝으로 가장 예민하게 신호가 오는 점을 찾고 작은 파스를 양쪽 대칭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내일 아침 허리를 세우며 계단을 오르며 고개를 돌리며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오후가 되어 전신이 무거워진다면 잠자기 전에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지점에 소형 패치를 양쪽 붙입니다. 연이틀, 사흘, 나흘, 짧고 똑똑하게 대칭으로 일정한 시간에. 통증은 기억입니다. 반복되는 정확한 입력은 그 기억을 수정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재활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돈된 원칙을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크기보다 정확도입니다. 넓게 덮는 대신
불씨 한 점을 찾아 겨냥합니다. 둘째, 뼈 위가 아니라 뼈를 세우고 움직이는 구조의 관문을 공략합니다. 무릎은 오금, 허리는 좌우 기립근 라인, 어깨는 최고점에서 손가락 한 개 폭 뒤, 목은 뒤에서 중앙선 좌우 한 개 폭, 셋째, 양쪽 대칭입니다. 뇌는 좌우의 균형으로 위협을 학습하고 균형의 회복으로 안전을 학습합니다. 넷째, 시간의 리듬입니다. 아침엔 국소 표적, 밤엔 국소 표적 또는 발바닥, 여러분의 하루를 견인하는 단순한 리듬이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다섯째, 기록입니다. 오늘 어디에 붙였는지, 언제 붙였는지, 아침, 오후, 저녁에 몸은 어떻게 달랐는지 간단히라도 적어두세요. 몸은 기록을 좋아합니다. 기록은 루틴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자리, 오금, 기립근 라인, 승모근 한 점과 목의 기둥 중 여러분의 지금에 맞는 점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대칭으로 작게 정확하게, 발바닥은 전신 컨디션의 보조 지점으로 잠자기 전 양쪽 가운데 오목한 자리를 기준 삼아 사용해 보세요. 이 간단한 지도가 여러분의 계단과 아침과 고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을 한 줄 남깁니다. 파스는 스티커가 아니다. 정확한 처방이다. 끝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금 한 점을 찾았더니 계단이 달라졌어요. 기립근 라인에 밤마다 붙이니 아침 허리가 풀립니다. 승모근 한 점을 배운 뒤 고개가 자유로워졌어요. 발바닥 루틴으로 오후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은 누군가의 새벽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더 가볍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표적을 어디로 정했는지, 붙인 시간은 언제였는지, 사나흘 뒤 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록은 또 다른 분이 지도가 됩니다. 저는 박서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허리에 부디 아침이 오기를, 여러분의 무릎에 두 칸의 여유가 생기기를, 여러분의 목에 한 번의 부드러운 회전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